지금부터는 이제 기자들의 일문일답이 있습니다. 네. 이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보시면 좋겠는데. 네, 한국일보 우태경입니다. 그동안 이제 탄핵 인용 때까지 의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기울여 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개헌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여야 정당들에게 요청을 하신 거니까 여야 정당들과 사전에 좀 물밑 교감이나 접촉들은 있었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물론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야 정당의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도부 안에서도 개헌 관련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헌이 늘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되어 왔는데 잘 안 된 이유는 초기에는 개헌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개헌이 블랙홀처럼 되기 때문에 논의가 어렵고요. 또 이제 후반부로 가면 레임덕에 들어갈 경우 굉장히 또 개헌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어렵습니다만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합의해서 중요한 개헌들은 해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본인은 이제 여야 지도부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2달 정도 대선까지 뭐 사실은 뭐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은 여야 지도부가 이제 권력 구조 개편에만 이제 그 한정을 해서 그 논의를 진행을 하면 뭐 충분히 개헌이 1단계 개헌은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기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야 지도부하고 협의를 거쳤다는 얘기는 국힘 지도부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건데 국힘 지도부는 지금 명확하게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내란 잔당 세력이라도 할 수 있고 유언정당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내란 세력과 함께 지금 개헌을 진행을 해 가겠다. 그것도 2달 안에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수기도 거치지 않고 이런 얘기를 지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게 개헌안 공고하고 이게 기간이 이게 되겠냐 네.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타임스 안소현입니다. 헌법 개정 특위 구성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시점을 좀 어느 때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데드라인 같은 거 그리고 또 특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구상하신 좀 자세한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투표법의 일정을 보면 대통령이 공고를 처음 시작하죠. 그럼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헌법안 가지고 그게 국회에서 공고하는 시간이 2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에게 국민투표법을 가지고 국민에게 그 개헌안을 공고하거든요. 그게 18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38일, 최소한 38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보려면 개헌특위는 빨리 구성을 해야죠. 거기서도 내용을 논의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죠. 자, 빨리 하자. 지금 현재 이제 규정된 것에 따라서 이제 뭐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 공고 절차까지 감안하면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 필요한 이제 38일을 이제 제외를 하면 지금 대선까지 한 2달 남았으니까 22일 안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마무리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합의된 개헌안을 22일 안에 내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바람직합니까? 22일 안에? 결국 국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한 수렴하지 않고 국회에 결국은 권력 나눠먹기에 눈이 벌건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밀실에서 회의해서 22일 안에 그냥 개헌안을 뚝딱 만들어내겠다는 얘기하고 다름없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뭐 너무나 무리한 누가 보더라도 이 개헌 추진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땐
국민을 국민을 주권자가 아니고 그냥 국민 투표의 거수기로 생각하고 있는 발상의 다름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질문은 네. 아까 정대철 그 헌정회장의 그 책임 총리제 부분 있잖아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네. 이제 개헌안이 이제 이 분권형 개헌 사실상의 이제 그 변형된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이 그 정대철 헌정회장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전 또는 조기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로 개헌하는데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특히 책임 총리제와 개헌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제1야당의 대표가 개헌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책임 총리제와 연성헌법을 골자로 한 개헌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 그 이제 헌정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걸 기사로 봤는데 오늘 이게 제가 제안을 하면 아마 이제 곧 민주당에서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적인 제안이니까. 이제 그 과정에 여야 지도부들하고 이런 개헌 논의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제안했었던 사실상의 내각제, 뭐 책임 총리제로 뭐 이름을 바꿔서 불긴 합니다만은 뭐 사실상 국회에서 선출한 이제 책임 총리제가 국정을 이제 총괄하는 사실상의 이 내각제 제안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거기에 뭐 그런 게 자기하고 생각이 같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제 공식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이거 그 안도 포함을 해서 지금 이제 여야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근데 마치 그 정대철이 제기했었던 이 책임 총리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숙성이 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뭐 이런 개헌안인 줄 아는데 천만에요. 예, 국민들은 지금 이 정대철이 얘기했던 책임 총리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네. 이걸 다 처음 듣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걸 지금 22일 안에 지금 개헌안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오늘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개헌안을 꺼내기 전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밀실에서 논의돼 왔던 개헌안을 가지고 22일 안에 뚝딱 지금 개헌안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